오늘은 434페이지. 434페이지. 형내. 형자가, 형법 형자지만도 또 형태, 또 형태를 만든다, 본받는다. 후대에 와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본받는다, 또 모범을 보인다. 틀을 만든다, 이 말이니까. 형내는 아내로 몸을 보인다. 남편이 아내한테 몸을 보인다. 그래야 집안이 된다. 형내장, 제3. 그게 보면 다 이제, 치관대. 또 지도책 한번 보면 27페이지. 제3권 정가에 보면 총론했고 교경을 끝냈고 이제 형내. 아내에게 모범 보임. 신안 치간은 제3 신안 치간은 필선정내니 시왈 형우 과추하여 지우 형제하여 이의우 가방이라 하니라. 고로 교경지 후에 이 형내로 위선하니라. 신이 살펴보건대 집안을 다스리는 데는 반드시 먼저 정내 안을 바로잡아야 된다. 안을 바로 해야 된다. 그래서 시경에 가로되 형우 과처하여 지우 형제하여 이 의우 가방이라. 여기까지가 시경인데 명제에도 인용되어 있어요. 과처는 자기 안에, 과는 적을 것인데 덕이 적은 안에 자기 아내를 갖다 낮추어서 과처라. 자기 아내에게 모범을 보여서 그리하여서 자기 형제까지 이르고 그리하여서 접촉사 어는 거느린다, 다스린다. 가방은 이제 집안이나 나라를 다스린다, 거느린다, 솔선한다. 그래서 효경지후 앞에 편이 이제 효경장인데 효경장의 뒤에 형내로서 위선 우선으로 삼았다. 여러 장이 있는데 효경 다음에 바로 이제 형내를 제일 먼저 내세웠다. 그 다음에 여계왈 가인은 이 여정이니라. 여기에 이제 주역에 이제 가인꾀가 있는데 (64개는) 이제 8개 두 분 하는데 이게 손이고 손은 이제 바람을 나타내고 이거는 이제 이는 불을 나타내. 그래서 요 두 개가 이제 합치가 아니고 가인께 집안 사람 가인께가 되는데 집안을 다스리는 그런 이제 원리에 대해서 설명한 64개 중에 하나래. 가인은 여자가 곧은 것이 이롭다. 여자가 곧은 매일 이롭다. 또 어떤 사람은 끊어가지고 그 집안 사람이 이로우려면 가인리하면 여자가 곧어야 된다. 하여튼 여자가 똑바로 살아야 돼. 집안이 잘 된다. 그 다음에 정자왈 가인지도는 이제 여정이니 여정적 가도정이니라. 도군 여정자는 여정적 남정가지니라. 정자가 말하기를 정자가 주역에 대해서 이제 풀이하는 주석이 있는데 집안 사람들의 도는 이로움이 여자가 바른 데 있다. 본문 풀이 한번 당한 것이고 여자가 바르면 그러니까 아내가 바르면 집안의 도리가 발라진다. 그 다음에 남자가 바르다 소리 말 안 하고 유독 여정만 이런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택이다. 도군 여정을 유독 이런 것은 여자가 바르면 남자가 바른 것은 가이할 수 있다. 여자가 발라야 남자를 바로 잡을 수 있다. 주자왈 욕 선정호 내야라. 내정적 외무불 정인이라.
정자는 역 본전을 지었고 역 본 정리는 조금 더 이제 내용 위주로 풀어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석에 보면 둘 다 우리나라 경서책에 보면 둘 다 실어놨는데 서로 이제 보완적인 관계가 있어요. 주자가 뭐라기를 먼저 안에서 혼모모에서 처속객전 지사 먼저 안에서 바로 하려면 먼저 안에서 바로 하려는 것이니 여자 쪽에서 바로 하는 것이니 안이 바르면 바깥은 바르지 않음이 없다. 그다음에 여정이호 내 하면 남정이호 외 하니라. 남여정이라야 천지지 대이야. 남여정이 천지지 대이하니라. 여자가 발라서 안에서 자리 잡고 오는 뭐뭐에서 남자가 발라서 밖에서 자리 잡고 하면 남자 여자가 다 바르게 자기 역할을 한다. 또 이래 해도 정제를 부설해가 있고 여자가 안에서 바르게 자리 잡고 남자가 밖에서 바르게 자리 잡는데 남자 여자가 바로 자기 역할을 다 하면 그것이 곧 천지의 큰 의리다.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자기 역할을 해야 되고 밤이 낮처럼 훤해지면 좋은 게 아니고 더 나쁜 게고 여름은 여름답게 겨울은 겨울답게 다 이제 이 뭐 차이가 아니고 서로 다 역할이 다른 거예요. 이제 남만 있으면 좋겠다 싶지만도 남만 있으면 사람들이 다 뭐 골병들이 죽어버려. 여름만 있으면 좋겠다 싶으면 여름이 식물 자라기만 하지 결실이 안 해요. 정제가 말하기를 존비 내외지도가 정합 천지 음양지 되니라. 존과 비 높은 것과 낮은 것 안과 바깥의 돌이 사람마다 다 역할이 다른데 학교 가면 선생이 있고 학생이 있듯이 모두가 다 선생하려고 하면 학교가 안 되잖아요. 또 모두가 다 학생하려고 학생이 안 되고 존과 비 군대도 장교가 있고 사병이 있듯이 존과 비 안과 밖의 돌이 각각 역할이 다 다른데 그것은 바로 천지 음양의 대의 하늘과 땅과 음과 양의 큰 의리와 합치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동차의 큰 부속만 중요하고 작은 부속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라도 빠지면 자동차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피해시 젖어가지고 뭐 따지면 안 되고 자기 역할에서 중요합니다. 시에왈 관관저구여 제하지 주로다 요조숙유여 군자호구로다. 시경에서 말하기를 관관은 이제 새가 우는 소리 이 관자가 중국말로 발음이 관인데 이제 관관 우는 소리 관관 우는 저구는 이제 진경이 비둘기 구자인데 저구 두 글자 합쳐가지고 도설이 비슷한 물에 사는 그런 새인데 암수 구분이 분명하고 짝이 죽으면 다시 새로운 짝을 취하지 않고 아주 정조를 지키는 그런 새래. 젖자를 설 때 반드시 또 젖자로 써야 돼. 눈목자 쓰는 것 같으면 완전히 다른 글자인데 눈 부럽들 휴 그 다음에 또 발음이 수가 되면 땅 이름이나 사람 이름 고유명사 그래서 전공시대에 범죄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 다 범수라고 들렸는데 거기 보니까 요래서 안 되겠어요. 이때 발음이 전데 그래서 범수가 아니고 범죄다.
고안관 우는 진경이 우리말로 진경이 그런데 황하의 주는 모래톱 주자. 모래톱은 강이나 내 가운데 있는 조그마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섬. 황하의 작은 섬 속에 있도다. 황하의 작은 섬 속에서 진경이가 고안관 우네. 그 암수가 아주 복이 좋아가지고 정답게 지내니까 남녀 간에 검설을, 부부 간에 검설을 비유했어요. 그래서 시에는 시를 짓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흥군이 흥. 오늘 A를 보고 B를 연상한다. 우리가 가을에 설이 내리고 낙엽이 지면 한 해가 바뀌니까 또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한다. 돌아가신 조상을 생각한다. 두 번째는 시 전체가 그만 직설법으로 그대로 얽힌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 전체가 비유로 된 거 있어요. 이곡이 제일 많은데, 요 시는 이제 흥에 해당되는데, 진경이를 보고서 검술 좋은 부부를 연상한다. 연상법. 요조는 아리따울죠. 아리따운 착할 숙, 맑을 숙, 착한 여인은 군자다운 사람, 훌륭한 인격을 갖춘, 훌륭한 학덕을 갖춘 사람은 이 호구는 짝구자, 좋은 짝이로세. 이런 구절이 있다. 이것은 시경 맨 앞머리에 나오는 시인데, 주남편에 관제라고 한 제목의 편이다. 시다. 관제시. 주자왈, 광관은 자웅 상응지 화성녀라. 저구는 수조인데 상류부예라. 검강해간 유지라. 생류정우하야 이 불상난이라. 우상병류이 불상압이라. 계기성린이라. 여기까지 보면 광관은 이제 주석인데 안끝자 수끝웅 자웅 한짝 새 한짝 암수가 서로 응하는 서로 호응하는 그런 화합된 소리다. 잘 조화를 맞추는 소리다. 그 다음에 저구는 두 글자 붙어가지고 한다는데 수조 물새다. 그 다음에 상은 모양상자. 모양은 유는 뭐뭐 같다. 닮을 유자. 모양은 뭐뭐 닮았다. 물오리부. 오리 중에서 물오리부. 이 세조자 완전히 쓰고, 이거 이제 발톱이 발톱. 발. 그 다음에 예자는 해오라기에 또 백구, 갈매기. 물오리나 해오라기 같은 그런 거와 비슷하다. 지금, 주자가 주설할 때, 지금 송나라 때, 강해간, 양자강과 해수 사이에 그것이 있다. 유지, 그것이 있다. 지는 주어, 관저세가 있다. 중국의 강은 이제 대부분 동쪽으로 흐르는데, 이제 북쪽에 있는 게 이제 황하고, 남쪽에 있는 것이 양자강이고, 요 중간에 좀 있는 것이 회인데, 회수. 요 사이가 강과 해수 사이, 강소성, 산호성 밑에 강소성, 중국 중남부, 강과 해수 사이에 그것이 있다. 생류, 정우, 정할정자 본래 글자.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짜구자. 우자문자가 짜구자. 우리 배우자 할 때 우자인데. 요거는 본래 글자가 쟁기에 소 두 마리 채울 우. 쟁기에 소 두 마리 채울 우. 이제 옛날 쟁기는 하나인데 소가 이제 두 마리 그런 소가 있어. 그러니까 보니까 강원도만 가도 이제 돌이 많으니까 소를 두 마리 가지고 밭을 갈더라고. 그래서 짝한다. 짝, 우리 배우자. 정해진
짝이 있어가지고 불상난 서로 난하게 하지 않는다. 서로 이제 엄난하게 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짝이 명사 짝이 항상 병류 나란히 놀면서 물에서 나란히 헤엄치면서 불상압 친압할 납자는 이제 버릇없이 가까이 군다. 이제 서로 아주 물란하게 가까이 굴지 않았다. 사람 보는 데서 뭐 이제 너무 친하게 지내지 않았다. 대개 그 천성이 그런 것이다. 요조는 유한지라 군자는 지문왕녀라 군은 필야라 문왕이 생류 성덕하고 우덕 성녀 사시 하야 이위배하니라. 궁중지인이 어기 시지에 경기유 유한 정정지덕이라 고로작시시라. 그 다음에 요조는 유한지 유한의 뜻이다. 거할 유자 한가한 자 거하고 한가한 뜻이다. 이 말은 여자가 좀 깊이가 있고 또 점잖은 그런 모습 유한지다. 우리말로 아리답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군자는 문항을 가리킨다. 이거는 이제 유교식 해석이고 원래 교정학 학자들은 새가 사이좋게 노는 것을 보고서 어떤 남자가 지나가면서 나도 애인이 있었으면 이런 생각이 이제 났다고 그렇게 해석하는데, 추자는 그 군자는 주나라의 아주 성스러운 임금 문왕이다. 그 다음에 구자는 필자라 짝필자 구자는 짝이다. 그 다음에 문왕은 생류 성덕 문왕은 나면서부터 성스러운 덕이 있었고 또 성스러운 여인 사시 문왕의 부인이 성이 사시인데 이 사자는 동서사 여자들끼리 남편 그 부인들이 동서입니다. 동서사자. 이때 성사자 사시를 얻어서 이위지배 그것으로서 위는 삼았다. 그는 이제 문왕 자기의 배는 짝배자 배필로 삼았다. 배자는 이제 짝이고 동사되면 배합한다. 뭐 배합한다는데 저는 여러 번 설명했지만도 두 가지가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더 좋아지는 것이 이제 배라. 배합한다. 그 다음에 궁중지인, 이제 궁궐 속에 문왕이 제후왕이니까, 천재는 아니고 제후왕이니까, 궁궐 안에 사람들이 어기 시지에, 시집온 그 사시가 처음 이름에 있어서 경기유 유한 정정지덕, 거하고 한가롭고 곱고 고요한 그런 덕이 있음을 보고서 작시시, 이 시를 지었다. 이 시를 지어서 참여했다. 주자 자기가 1100년 사람인데 한 2000년 전에 일어났다. 어찌 이렇게 본 것처럼 압니까? 그러니까 이 주석가들은 이제 그거로 뭐라 그럴까 상상력이 대단히 풍부해. 조선시대 어떤 유명한 풍수가 있었는데 잘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이름만 풍수로 꾸면서 어려많이 틀리고 그니까 본래 하느님이 거짓말로 천개 만들어가니까 다 나눠줬는데 뭐 나눠주고 뭐 점쟁이한테 100개 뭐 풍수한테 100개 그 다음에 또 그 사람 많이 주석가한테도 100개 나눠줬다는 거예요. 주석가라고 하는 거 공작하는 거 보고 뭐 설명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상상해서 하니까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잖아요. 워낙 이제 상상력이 풍부하니까. 그 다음에 광형이왈 배필지제는 생민지 시오 만민지원이라 혼인지의 정연후에 품물이 수하고 천명이 전하니라. 공자 논시 관저위시 하니 은태상자는 민지 부모라. 후부인지 행이 불모호 천지적 무이봉 신령지 통하여 이 만물지라. 고로 시왈 요조 숙녀여 군자후구라. 언능 치기 정숙하여 분리기조하여 정욕지감이 무게의 용이하고 연사지가 불영의 동정이라. 부연후에 가히 배지존하여 이위 종묘주하니 차 강기지 수요 왕교지 단야라.
자상세 이래로 3대 흥패의 미유 분류 찾아해라. 광행이라고는 이제 한나라 때의 학자인데, 요 이하의 기록은 그 율곡이 여러분들이 월요일날 배우는 자치통감에서 다 인용해 왔어요. 사마강의 자치통감에서. 이제 요즘 말하는 의미부여를 잘 하는 시 한 편을 두고서 광영이 이제 한나라 때 학자인데 바로잡을 광이 성이고 형이 말하기를 그 다음에 비자 그는 발음을 배락하고 밑에 있는 그 작은 정글자 배자 배필 배자하고 같은 것 통했어요. 배필의 사이는 쟤는 별을 듣자. 배필의 사이는 배필의 관계는 생민지시 부부의 관계는 백성을 낳는 시초고 만복의 근원이다. 부부가 이제 뭐 혈연이 전혀 없고 완전 남이지만도 부부가 이제 이루어짐으로 해서 자식이 생기고 아들딸이 생기고 손자가 생기고 할아버지 생기고 형제간이 생기고 사돈 팔촌이 생기는데 모든 조단호 부부라 그래요. 모든 인류의 실마리가 한 사람의 부부에서 생긴다. 종로에 보면 군자는 단서를 부부 사이에서 만든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이 부부가. 백성을 낳는 처음이고 또 생민 자체가 이제 백성을 말도 있지만 일단 백성을 낳는 처음이고 만 가지 복의 근원이다. 자식 많은 복, 오래 사는 복, 뭐 부유한 복, 모든 복이 다 이제 사람이 존재해야만 생기니까. 그다음에 혼인지에는 혼인하는 예, 결혼하는 예가 발라진 그런 데야 똑바로 해야만이 품물수, 품물은 이제 물품, 만물이 이루어지고 만물이 각자 자기 역할을 하고서 천명이 온전해진다. 하늘이 인류에게 부여한 모든 사명이 다 잘 갖추어진다. 공자가 시를 논하면서, 이때 시는 시경인데, 공자가 시를 논하면서 관저편으로서 위시, 시작으로 삼았다. 이때 밑에 시자가 명사인데, 본래 이제 시가 뭐 한 3,000편 있었는데, 그 중복되는 거, 음란한 것, 뭐, 이건 잡다한 거 다 지어버리고, 공자가 315편만 뽑았다고 되어 있어요. 공자가 305편만 정리했다. 근데 그 새로 공자가 편집하면서, 이 조금 전에 배웠던 관저편 시를 갖다가 시경 맨 처음에 실어놨는데 왜 관저편을 시경 맨 처음에 실었느냐 하면 이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요 시에서 은 말했다. 태상자. 태는 가장 큰 일, 가장 제일 위의 사람, 임금이란 말이야. 제일 위의 사람은 위 임금내라. 사람의 임금을 말한다. 민지 부모. 백성의 부모다. 백성을 정말로 바른 길로 인도하고 통솔해야 되잖아요. 후부인지 행. 후부인은 이제 황후의 행실이 모는 가지런할 모, 같을 모, 호는 뭐뭐시 천지 하늘과 땅의 그 원리에 가지런하지 않다면 임금이 천이면 황후는 지니까 그 원리에 가지런하지 않다면 무의봉 무엇으로서 할 수 없다. 신령지통 신령의 개통을 받들 수가 없고 조상의 그 대수를 받들 수가 없고 만물의 알마점 만물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해야 될 알맞은 역할을 갖다가 니는 다스린다. 뭐 처리한다. 다스릴 수 없다. 그래서 시에서 말하기를 요조숙녀는 군자후로다. 아리따운 착한 여인은 군자다운 사람의 좋은 짝이로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다. 능히 그 정숙함을 치는 다 한다. 여인이 곱고, 정자는 발을 정자하고 곧을 정자하고 합친 거죠. 그 발을 정자하고 거기까지 쓰는데, 곱고, 그 다음에 착하고 해서 그 지조를 이는 둘로 한다, 바꾼다, 뭐 변한다. 그 지조를 둘로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말한 것이다. 정욕지감, 정욕의 느낌, 감정에 의한 그 욕망의 느낌이 무게오 용이 얼굴 용자 그 동의자인데 그 모습에 끼일겠자 끼어들지 못하게 하고 연사지 연자는 잔치 연자인데 편할 연자 편안하게 뭐 사사롭게 지내고자 하는 그런 뜻이 불형의 동정 그 여인의 동정 움직이거나 고요있거나 행동에서 형 동사 나타나게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푸는 대저 연후 그런 뒤에라야 가히 지존 지극히 존귀한 사람의 배전 동사 작할 수가 있고 또 종묘의 주인 이제 임금이 종묘에 제사를 지내니까 종묘의 주인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이 부부 간의 관계가 강기, 기강, 이제 기강의 제일 첫머리고 왕교, 왕의 교화의 실마리이다. 실마리 궁이 실골이 그 끝이란 말인데 실마리다. 첫 번째다. 상세 이래로 아득한 옛날부터 이래로 3대 하은주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한 3,000년 전이고 4,000년, 5,000년 하은주 각 시대가 흥해, 흥패 이름 났다가 패했다가 망했다가 했는데 이런 도리를 말미암지 않은 것은 없다. 이런 도리를 말미암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 다음에 송나라 범조우 어느 선인 황왈 황제 납후의 국가 대사 만세지 본이라 복조 소개라 풍하소선이라 금이 선지자 유사하니라. 범조놓고는 송나라에 대신이 있는데 자기 범조놓고는 송나라에 이제 학자가 있는데 자치통감 짓는데 참여했어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선인 황후라고 송나라 영종의 그 황후인데 아들은 신종이고 또 손자는 철종이고 또 다른 한 손자는 망해먹은 휘종이고 이 대리청령을 심해돈 했어요. 대리청령. 자기 남편은 이제 왕자가 아니고 왕의 당질인데 그 앞에 왕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황제가 되었어요. 아주 여중 요순이라고 하고 유명한 황후인데 송나라 정치를 심해돈 했으니까. 그 범종우라는 그 신하가 선인 황후에게 말해서 가로되 황제가 후 황후를 드리는 것은 그 드리는 일은 국가의 큰 일이고 만세의 근본이고 조자도 복조자 복조가 국가의 복이 속에 매일 개자 매인 것입니다. 관계된 것이고 풍하소선 풍화는 교화 바람처럼 다니니까 교화상에서
우선해야 될 바입니다. 지금 이제 그 아들이나 손자 장해 보낼 때 이제 신하가 이제 권한 말인데, 지금 마땅히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유사 네 가지가 있습니다. 1왈 족성이요, 2왈 여덕이요, 3왈 육내요, 4왈 박인이라. 이제 이렇게 이제 연역적으로 미리 딱 주제를 이야기해놓고, 첫째는 그 여인의 황후될 여자의 집안 성입니다. 두 번째는 황후될 그 후보자의 덕성입니다. 훌륭한 인격입니다. 세 번째는 융례, 혼인식을 대충 해야 될 게 아니고 아주 융성한 예를 찾아야 됩니다. 융성한 예입니다. 게되고 또 동설의 성의가 있고 예를 융성하게 해야 됩니다. 혼인식을 대충 하면 안 되고 좀 성대하게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박이 여자 후보자를 갖다가 황후 후보자를 갖다가 임금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또 황후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널리 인원해야 됩니다. 널리 인원해야 됩니다. 이거 이제 주제를 제시해놓고, 첫 번째, 이른바 족성이란 것은 소위 족성자는 고지제왕이 소여위 혼인자는 필선성지 후와 훈연지예니 불가 미천으로 상적지존이라. 고로 기복조 성대하고 자손 번창이라. 고로 족성을 불가불기하니라. 이른바 그 가족의 성이라는 것은 옛날의 훌륭한 제왕들이 더불어 혼인한 바의 사람은 반드시 선성지 후, 옛날 성인의 후예거나 훈신 현자, 공운이 있는 사람이거나 어진 사람의 예, 이제 후예였습니다. 예자는 옷자락 예자인데 옷끝이니까, 그래서 먼 후손, 또 국가의 지리적으로 변방, 이게 예자. 그다음 미천한 사람으로서 위로, 그다음에 적절한 짝한다. 지극히 존귀한 황제의 짝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복이, 결혼한 뒤에 그 복이 성대했고 자손이 번창했습니다. 그래서 그 황후될 사람의 집안 성을 불가불귀, 기자가 동사,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안 전통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소위 여덕자, 이른바 여자덕이라는 것은, 여자의 덕성, 여자의 인격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삼대지흥의 계유 현비하고 기망녀의 계유 폐녀하니라. 3대 하은주의 그 흥할 때, 일어날 때는 다 어진 왕비가 있었고, 그 망할 때는 다, 그 다음에 총애할패, 별로 안 좋은 뜻으로 총애한다고 하니 별로 이제 특정한 여인한테 주로 미모나 뭐 유혹에 빠져가지고 넘어갈 경우에 이제 총애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지 흥야의 이 도산이요 기망야의 이, 그 다음에 매가 아니고 말인데 글자가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왜 말자가 옛날에는 계집 이름 말 근데 요즘은 그렇게만 되고 그냥 여자 이름 말. 그다음에 상지 흥야의 이 유룡하고 기망야의 달기, 주지 흥야의 이 강원하고 기망야의 이 포사 하니 개 성현 소기요 시서 소재라 수지 후세하야 이위 영감자니라. 이러면 이제 앞에서 제시놨고, 하나라가 일어날 때 이 도산으로서 했고, 도산은 이제 하나라 우임금의 처갓집 나라인데 이때는 이제 성이 없어요. 도산시 근데 도산시로서 했고, 하나라 우임금의 어진 왕비, 우임금이 홍수를 다스린다고 9년 동안
지산지수를 하면서 자기 집 앞을 세 번 지나갔는데 못 들어갔다 그런 거예요. 요즘 것도 뭐 당연히 쫓겨나겠지. 그 다음에 그 망할 때는 말희라고는 하나라 마지막 거루왕을 갖다가 아주 그 유혹한 그런 왕 있잖아요. 여인이 있잖아요. 말희. 하나라 말기의 폭군 거루왕. 그다음 은나라가 본래 이름이 상나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은나라 군이면 중국에서 상나라 군인데 상나라의 일어남에 유룡이 있었고 은나라 시조가 설인데 설의 어머니. 설이 있었고 그 망할 때는 달기라고는 그 주지육림에 등장하는 달기라고는 은나라 주왕하고 술을 갖다가 가지고 연못을 만들고 고기를 갖다가 뭉쳐가지고 나무에 달아가지고 사람들 발가벗게 해가지고 달려가서 술을 마시게 하고 물을 먹게 하고 깊어서 굽고 있었는데 근데 이 폭군들이 보면 다 개인적으로 재능이 아주 뛰어나요. 아주 한 사람으로서 무력도 대단하고 총명한데 이제 너무 자만심이 넘쳐가지고 수나라 양제 같은 사람은 아주 폭군을 시지만도 워낙 글도 잘 짓고 총명하고 자기 스스로 내가 요즘 아들 올 때면 내가 얼마 과거 시험 봐도 너것들을 하고 붙어도 내가 자원급제 하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워낙 자만하다 보니까 남의 큰일을 안 받아들여 망했어. 당 태종이 이제 나라 세우고 나서 나라 좀 잘 되는데 본래 태자가 잘했어요. 잘했는데 보니 조금 지나다 한 20살쯤 무니까 대신들을 깔보고 자기가 똑똑하다 그런 느낌을 가지니까 당태종이 갈아치워 버렸어요. 저 나라 망치 먹겠다고. 그러니까 당나라가 이제 200몇십 년 갔지만 왕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제 출입 기자들 들어보는 것 때문에 농림부 장관 있는 것 때문에 처음에 자기가 임명했는데 한 2년 지나가 있고 이제 갈아버리니까 그 다음에 들어온 이제 장관은 자기보다 대통령보다 2년 뒤에 들어서니까 뭐 이야기하면 네가 뭐 하라 그러면서 김영삼 대통령 경제장관도 이제 자기보다 뒤에 들어서니까 나는 들은 게 많은데 네가 뭐 할래? 네가 뭐 한다고 그래? 그리고 시험하고 막 장관들이 대통령을 이기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 있을 적에 뭐 아는 사람 있어가지고 대통령 앞에 가서 좀 말로 좀 하죠. 그러니까 경호실장부터 시작하고 무술 고단자 7, 8명이 탁 옆에 붙어 있으면 앞에 가면 말이 안 난다고 하는데 독재의 시작. 강원 주나라의 주나라가 일어날 때 강원은 이제 주나라의 시조인 직의 어머니. 원자도 여자 이름 원. 그때는 이제 목의 시족을 중시하기 때문에 다 여자들마다 다 글자 하나씩 차지하는 이름이 있어요. 강원이가 있었고 어진 어머니. 그다음에 주나라가 망할 때 포사라고는 길일포, 포창할 포자, 동서사. 포사라고는 아주 요염한 여인이 주나라 유황을 유혹해가지고 나라를 망쳤어. 이제 우리 그 양식 이야기 놓듯이 이 포사라고 하는 자가 생애는 웃질 않아요. 그냥 한번 비상을 걸어가지고 이제 오랑캐가 들어왔다 해가지고 비상을 걸었다가 오랑캐 들어 안 오고 제후 군대들이 그냥 흑걸음하고 돌아가니까 그때 이제 포사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이제 재미를 느껴가지고 시시하면 비상을 걸어가지고 오랑캐 들어왔다. 그러니까 또 이제 각 지역에서
각 지역 나라에서 군대를 파견해가 있고 왔는데 헛걸음하고 이제 돌아가니까 성이 나갔지. 그 다음에는 진짜로 이제 오랑캐 제대로 왔어요. 근데 비상한 거니까 아무도 안 와버리. 그래야 이제 오랑캐한테 쫓기가 죽었지.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나라를 망쳐먹는 사람들인데 이런 것들은 다 성현들이 기록한 바고 시경, 서경에 실린 바로서 이것을 이런 사실을 후세에 드리운단 말은 이제 들어간다고 근데 후세에 남겨서 그리하여서 그것으로서 위는 삼는다. 영원한 감은 거울감자인데 영원한 영원한 본보기로 삼은 것이다. 요정을 통해 영원한 기감으로 삼은 것이다. 선복 요조하야 모의 망국하야 표정 육궁이면 비유덕이면 수가의 당질이요. 연이나 규문지 덕은 불가지현이라 필시기 세족하고 강기 조고하고 찰기 가풍하고 참이 서사라야 역가지하라. 그 다음에 가릴선, 그 다음에 복은 점칠복자인데 점쳐서 고른다. 옛날 사람들은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점을 치기 때문에 점쳐서 고른다. 율곡의 고상국가에 보는 보면 주모복가하니. 뒷풀을 베고서 살 곳을 점을 쳐서 정한다. 점을 쳐서 고른다. 복근은 살 곳을 정한다. 요조는 아리따운 여인을 선발해서 정할 때 정하여 가지고 황제가 되면 제후 나라를 다스리니까 많은 제후 나라의 어머니로서 이는 그동이자인데 모범을 보이고 육궁을 표정 이제 나타낼 표자 발을 잡은 자 육궁은 이제 후궁들이 있는 그 대궐 뒤에 있는 동쪽의 세계, 서쪽의 세계에 궁궐이 있어요. 후궁들을 몸을 보여서 바로잡는 데 있어가지고 덕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가히 그 일을 앞에 말한 그런 일을 동사 담당하겠습니까? 그러나 규문지 덕은 안방규 문문자인데 이제 부녀자의 덕이라면 부녀자의 덕, 여인들의 덕이란 것은 불가저현 나타날 현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그냥 지내면 잘 모르잖아요. 요즘은 청문회 나가면 다 드러나듯이 반드시 그 세족은 대대로 살아온 집안, 대대로 이어온 집안을 봐야 되고 그 위에 뭐 역정이 있거나 뭐 사기꾼이 있거나 하면 이제 뭐 꼭 유전적 생물적으로 안 되더라도 습관적으로 유전이 돼. 그 할아버지를 보고 또 조고는 이제 할아버지도 되지만 또 조 앤드 고 하면 이제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보고 이 두 개 다 돼. 그다음에 찰기 가풍 그 집안의 가풍 그 품격을 살피고 그다음에 그따다가 참이 서사 여러 가지 일로서 참고해야만이 또한 가히 알 수 있습니다. 쭉 이제 집안 전통, 조상들의 행적, 집안의 분위기 여다가 또 여러 가지 일로서 참고해서 해야 가히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육내자, 그 다음 세 번째, 이른바 육내자는, 소위 육내자는 천자지 여후에 유천지여 지와 일지여 월과 양지여 음으로 상수의 후 성자이라. 애공이왈 면이 진영한 불이 종화하니 공자 초연 작색이 대왈 합이 성지호에 이게 호하야 이게 선성지 후하야 이위 천지 종묘 사직지 주군한데 하위 이중호와 개 심피지여라. 그 다음에 이른바 예를 우선히 한다는 것은 천자가 주계조사 천자가 제후 황후와의 관계는 얘는 더불렸자 황후와 더부는 것은 직을 하면 천자가 황후와 더부는 것은 이거는 뭐와 같다. 하늘이 천지여지 땅과 더부는 것, 땅과 관계하는 것과
일지여월 해가 달과 관계하는 것과 그다음에 양이 응과 관계하는 것과 유는 같을 유자 같아서 상수 이후 서로 요때는 수는 필요로 한다. 필수로 한다. 서로 필요로 한 그런 뒤에 이루어진 겁니다. 남자 혼자만 있어도 안 되고 여자가 있어야 되고 해만 있어도 안 되고 달이 있어야 되고 양만 있어도 안 되고 음이 있어야 되고 하늘이 아무리 전에 말씀드리지만 햇빛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뭐 열을 내리도 땅이 받아주지 않으면 다 허사돼. 그래서 부부 관계가 뭐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고 대대적인 관계. 서로 상대를 하면서 서로 필요로 하는 관계. 친구도 마찬가지인데 남무리가 뭐 그 이제 허성재 선생 모시는 그 서원급인데 이름이 여택인데 그때는 이택재. 이택이 뭐냐 그러면 요도 이열리죠. 못이 두 개가 있는 것 같으면 이쪽에 비가 많이 오고 이제 가면 같으면 이쪽에 비가 물이 이제 이리 좀 흘러가고 또 이쪽에 물은 또 이쪽 흘러가고 어디 쉽게 말하면 야영을 갈 적에 어떤 사람은 텐트를 잘 치고 어떤 사람은 밥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뭐 먹을 걸 잘 챙기고 하는 것도 밥은 허건수가 잘하니까 허건수가 해라 뭐 나무는 누가 잘하니까 네가 해라 서로 하는데 서희다 이제 너희다 밥만 잘하고 나무도 할 줄 모르고 뭐 토끼 잡을 줄 모르는 것들은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상보적인 거. 인간은 상보적인 거. 내가 최고다가 아니고 가문은 흑원수가 맺지 않았는데 또 수학은 김선희 총장이 잘한다.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부간에도 서로 필요로 한 그런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음양이 마찬가지고 일월이 마찬가지고. 그런데 노나라의 임금인 애공이 말하기를 오늘 이제 여기 노는 이야기인데 전체는 자치통합이 나오는 이야기고 면류관 면자 면궁이 본래 뜻은 이제 여기 드리워진 이 구설인데 최고의 이제 예복일 때 이제 근데 천자는 12개, 제국은 9개입니다. 멸류관. 멸류관 면. 갓 이름인데, 최고의 예목인데, 예공이, 노나라 임금 예공이 면하고서 동사가 되면 면류관 쓴다. 멸류관을 쓰고서 친령 임금이 직접 부인을 마주하는 것은 임의자가 너무 심하다. 너무 무거운 것 아닙니까? 너무 무거운 얘가 아닙니까? 공자한테 이제 그뭐 대충 스포츠 모자 쓰고 뭐 하지 뭐 그것도 멸류관을 챙겨라 큽니까? 공자가 그 말 듣더니 구설불 추가 아니고 구설피 얼굴빛을 지으면서 대답해서 말하기를 두 성이 합하는 조음에 결혼식을 두 성이 합하는 조음에 두 성의 합하는 그 조음으로서 두 성의 조음을 합하여서 그래야 해서 있는다. 선성의 후 옛날 옛날 임금의 뒤를 이어서 그리하여서 하늘과 땅, 국가 종묘, 사직의 주군, 임금이 되는데 어찌 그 예를 갖다가 너무 무겁다고 하십니까? 너무 중하다고 하십니까? 너무 귀찮다고 하십니까? 최고의 예를 차려야지. 당신이 결혼해가지고 임금으로 저기 해가지고 하늘과 땅,
종묘, 사직의 제사진에는 주군이 될 것인데 어찌 그 예를 너무 무겁다고 하십니까? 여기까지 공자 말씀인데 이런 말씀은 대개 공자가 깊이 글을 애공을 잘못 그러다고 얘기한 것이다. 그러다고 얘기한 것, 비자가 동사 그러다고 얘기한 것이다. 잘못됐다고 얘기한 것이다. 안예 관호는 유유 사례이 무 천자 제우지예라 고로 3대 이래로 유이 사례로 추이 상지하야 위 천자 제우지래하니 개이 인지 부부는 자 천자로 지어사 일려라 천하 기유 독존이 무 배우자 자절이요 고로의 불가불융이다. 살펴보건대 예법을 살펴보건대 관례 홀례를 본래 오래 쓰는데 계집미자는 나중에 붙였고 요거는 전에 말씀드렸지만도 중국 사람들은 반드시 친형이라 해가지고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신랑 집에 가서 홀례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제 멀리 가서 결혼할 수가 없어요. 하루에 갔다가 말을 타고 가든지 뭐 그래 가든지 50리 넘으면 뭐 결혼이 안 되잖아요. 그 주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신랑이 이제 신부집에 갔다가 전신 먹고 또 모시고 또 신부 데리고 오는 것도 뭐 캄캄해지니까 홀례는 반드시 밤에 해요, 밤에. 그래서 어두울 혼자. 어두울 때 하는 예. 그 다음에 이제 멀리 못하니까 우리나라는 뭐 경복도 하고 뭐 경상도 사람 서울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이종사촌 외사촌끼리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제 홀례는 오직 그 옛날 이래에 보면 선비들이 하는 예만 있고 천자가 하는 홀례, 천자나 제후들이 하는 홀례는 없어요. 천자 제후에는 없다. 의례에 보면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3대 이래로 하은주 이래로 오직 사례로서 선비들이 하는 그 관례 홀례로서 미루어서 상지 그것을 위로 올라가서 천자 제후예로 삼았다. 대개 사람의 부부는 사람 사이의 그 부부 관계는 천재로부터 선비에 이르기까지 일례라 한 가지다. 천자만이 어찌 천하에 어찌 홀로 존귀하면서 짝이 없는 사람이 있겠는가? 요즘 유행하는 이야기로 웃기는 이야기로 자식들 다 떠나보내고 부부간에만 사는 것도 뭐 노인들이 사는 것도 정막강사이고 남자 혼자 살면 막막강사이고 여자 혼자 살면 화리강사이라고 금수강사 예? 금수강사 금수강사. 그 동네는 금수강사입니다. 하여튼 제일 좋은 게 이제 부부간에 이사가 맞아가지고 금슬 좋은 게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하는 거지. 가까운 사람끼리 사이 나쁜 거. 같은 학교, 같은 과의 교수끼리 사이 나쁘면 괜히 아무 생산되지 못한 에너지를 계속 낭비해야 되죠. 그래서 천하에 어찌 홀로 존귀하면서 짝이 없는 것이 있겠는가? 짝이 있어야 된대. 한 사람으로서 완벽할 수 보니까. 그래서 얘는 그 홀례는 불가불융, 융성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지만. 예. 수고하셨습니다.